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심이 좀 집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TK 방문 눈에 띄긴 했는데 어땠어요? 그 분위기? 글쎄요, 현장 분위기가 예전처럼 노래도 부르는 후보도 있었고요. 분위기 자체가 예전처럼 뜨겁긴 힘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의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장의 열기나 당원들이 모여서 내는 분위기보다는 어떤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TK가 예전부터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것이고 지금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나 여러 당원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각양각색의 의견들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많은 주목이 좀 젊은 주자인 이준석 후보에게 집중되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좀 달랐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을 소위 말하면 정치권에 영입해 준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지만 탄핵은 불가피했다. 여전히 입장이 똑같다. 이런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TK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좀 소환되기도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도 좀 자극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장평론가님 의견이 궁금한데. 저는 TK 지역의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그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 물론 여러 가지 공가에서 과잉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꼭 연결될 필요가 없는 무관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TK 지역에 가서 새롭게 박정희 정신을 말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 박정희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박정희 정신의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계승해서 그걸 미래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대안적인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당 대표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화면에 띄워놓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당심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들 좀 총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준석 바람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소위 대표급 중진 의원들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못 쫓아가는지 알겠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새마을운동 노래 부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 찾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쫓아갑니까? 이준석의 바람의 시작은 2030 세대가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몇 년 전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향수의 출발점이 바로 새마을운동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걸 가지고 그 민심에 기대해서 이준석 바람을 누르려고 한다?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말 진짜 그 조선 때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이런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를 갖다가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독주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너무나 대별된다.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의 역동성, 그다음에 어떤 변화, 심지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제 탄핵은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상식적, 사실 일본은 상식이거든요. 이 상식조차도 못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이길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미 당대표 경선은 끝난 거 아니냐. 다만 최고위원 경선이 문제예요. 최고위원은 지금 이준석과 같은 최고위원이 없습니다. 결국은 강경 보수, 기존의 그 지도 그대로 다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당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과연 얼마만큼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당대표 된 이후에 쉽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발언을 이준석 후보가 한 건데 이런 소신 발언에도 TK 지역 안에서의 어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돌풍은 이어질 거라고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그림입니다만 지금은 우리 호남만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TK 유권자들, 당원들도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인가 이 고민을 아마 TK 지역의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이 과거처럼 아주 반감을 끌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반감은 발생시키겠지만 그보다는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들이 TK에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치 앞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또 정치 평론가로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방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분석한 박 교수님 발언을 보니까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맞은편에서 참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이 영입하기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탄핵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윤석열을 어떻게 영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제발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후보가 탄핵은 뭐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